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합까지 다 끌어올리는 상황이고 시장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형주 외에는 매수세 진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로 시장을 맞춰놓고 좀 심리가 개선이 되는지 흐름적인 부분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하시고, 전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 그 조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는 빠르게 수익을 걷어내시면서 순환매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잘 이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움직여야지만 수익이 극대화가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중공업 분석에 앞서서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시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갭으로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좀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갭으로 빠지고 있고 뭐 상승이 나올 때는 갭 상승에 의해서 좀 갭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딱 명확해요. 지금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개파락이 나오면은 나한테는 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단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개파락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타도 웬만하면은 지금은 당일 청산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장기화 전쟁 자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가 좀 높아지면서 에너지라든지 곡물, 비철금속 등등 해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제 유가라든지 밀, 그 다음에 니켈 가격이 수십 프로씩 폭등을 하는데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제재 발언을 하면서 유가가 급속도로 상승을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밀면서 이제 국제 유가 상승폭은 다소 축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3차 회담이 큰 성과가 없이 종료된 점도 투자 심리 위축의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그 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명분적인 부분은 전쟁이기는 하지만 유가는 급등을 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작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떠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가 이거 계속해서 올라간다, 100불 이상 갈 거고 150불까지도 갈 수 있다,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차후에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맞아 떨어진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발생이 된 게 아니라 코로나로 무식하게 풀린 이놈의 돈, 통화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어 있었던 거고, 이게 오히려 전쟁 리스크적인 부분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시장의 가격도 급등을 하게 되어 있었던 거고, 그 명분이 지금은 전쟁일 뿐이지 원래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용이 어렵고 내가 저거를 꼭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알아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 나가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내가 단순하게 어떤 종목을 샀는데 저거 왜 안 가지, 언제 가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장에 대해서 거시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는 10일 날 중요한 경제지표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불안하고 변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 변동성 장세가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게 아니라 이 변동성 장세를 이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나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구나,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시장을 빌미로 조정이 나오네, 그러면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수익적인 부분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원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피곤해요. 뭐 VIP방,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황금 ST를 시초가에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고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황금 ST도 뭐 6%대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2%대 짧지만 굵게 먹고 나올 수 있는 부분, 여기서 보면은 오늘도 수익 주시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신 분들 계시고, 여기서도 보면은 자 단타 수익 인증 남겨봅니다 이렇게 눈웃음 치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전쟁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당장에 1시간 뒤에 합의가 됐대,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일, 모레, 2주 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줄 때 빨리빨리 먹고, 대신 순환매에 대해서 순번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순환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게 돌고 이게 돌고 이게 돌고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자재 쪽이 왜 피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미 오른 것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오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아침에 사면은 조금 오르다가도 도로 다 밀려버리고 음봉이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면은 이거 너무나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수가 연일 하방이니까 원자재 쪽 외에는 당연히 뭐 매매를 하기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원자재를 또 하자니 오를 대로 올라서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더라도 원자재 쪽 어떤 원자재를 매매를 할 거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수익이 나면은 짧게 끊어 먹는 매매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황금 ST 같은 경우에도 3%대 수익 인증, 뭐 DI 동일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로 비중 채워놓고 금액으로 아예 때려버리는,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니켈, 결국에는 이것도 원자재, 뭐 DI 동일은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수익 인증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거예요. 모아갈 거는 철저하게 모아가고, 단타 칠 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오버나이트 하지 않고 무조건 그날 빨리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개월 하시면은 1개월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고, DI 동일도 제가 2월달에 다른 종목 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한 종목을 사더라도 좀 똑바른 걸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전략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VIP방 같은 경우에는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시초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제가 유튜브에다가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아침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에 내일 시초가에 들어갈 종목을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아갈 만한 거에 대해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이랑 많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는 또 항상 추천을 드릴 의향은 분명히 있다. 모아갈 게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엮을 수 있는 것들, 두 가지 모멘텀이 엮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주식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저런 식으로 시장을 읽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원자재 쪽 짧게 변동성 나온 거를 제외를 하면은 뭐 특별하게 뭐 봐줄 만한 거는 딱히 없어요. 그나마 뭐 전자화폐 쪽이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 뭐 한네트라든지 로지시스, KCS 등등 해서, 이거 외에는 지금 시장은 뭐 딱히 뭔가가 시원하게 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아요. 근데 그나마 오늘 지수 대비했을 때 선방을 해주는 게 바이오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VIP방은 오늘부터 매집을 시작을 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제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아래 꼬리 달고 아래 위로 흔들면서 버텨주기만 하면 된다. 지금 시장에서 뭐 1%가 더 밀리고 덜 밀리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차라리 기준을 잡아드리면은 850 포인트가 기준이니까 이 라인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VIP 방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게,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설정을 해드린 작은 박스권은 860포인트 내외에서 지지만 되면은 단기 작은 박스권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시나리오상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작은 박스권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제가 보는 시장은 미국 증시가 당분간 조금은 더 밀린다. 대신에 미국 증시가 크게 밀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동조되기보다는 눈치껏 동조가 되면서 저점은 좀 잡을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뭐 2%가 내리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뭐 1%만 내리고, 만약에 뭐 미국 증시가 3%가 내리면은 우리는 1.5%만 내리고, 이런 식으로 저점을 잡아 나가다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나 유럽에서 분명히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뭐 오일 쇼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책이 곧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다시 말해서 내릴 때는 약하게 동조를 하고 오를 때는 더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일단은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지수가 오늘 저점 대비했을 때도 1% 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마저 할게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시켜드리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대응의 영역인데 지금 분위기는 보유 중인 거는 무조건 홀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적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시장을 밀린다라고 하면은 더 살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우리는 장사꾼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럼 싸졌을 때 내가 이거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게 싸졌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그냥 빨리 처분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갖고 있는 물건을 잘 싸졌을 때 모아서 다시 올라왔을 때 팔아야지만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결국 우리도 장사꾼이에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싸게 사서 누군가가 비싸게 사줘야지만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잡주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좋은 종목인데 싸진다 하면은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분명히 좋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따로 유튜브로도 뭐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뭐 돌이켜보면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이 끝나면은 또 내일 선거일로 휴장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힘든 시장은 뭐 선거로 핑계로 장이 안 열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급하게 무언가에 막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도 좋은 종목 천천히 잘 사서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나는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서 좀 맛있게 먹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전쟁 관련주로 좀 엮으면은 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유가라든지 뭐 가스 이런 에너지가 싸그리 폭등을 하니까 반대급부인 신재생 쪽이 부각이 됐던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일제히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CS 베어링, CS 윈드, 동국 SNC, 유니슨, 삼강 NT,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쪽은 뭐 SD N도 있고, 뭐 대장이라고 하면은 OCI가 뭐 하나만 보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재생이 부각이 되면서 같이 원전 쪽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유럽도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로 이제 소형 모듈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정상화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놓고 봤을 때는 전쟁 테마로도 좀 같이 엮어서 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두산중공업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어차피 우리는 RSI 32하권에서 잘 매집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빠진다라고 해서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 지금 월봉을 보더라도 바닥권이고 주봉을 보더라도 정말로 웬만한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원전을 재개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나오면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탈원전 정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뭐 석유라든지 천연가스의 에너지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 전기요금은 상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한국전력 주가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원전이라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 사업을 그만둔 기간 동안에 대체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주 힘들었던 시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가 비싸지고 있는 현재에는 원전을 5년을 추가로 막겠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전력이 아니라 모든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 쪽에서는 이 전기에 대한 가격을 해결하지는 못할 거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전기값 자체를 굉장히 큰 폭으로 팍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좀 장기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전기값이 급등을 한다라는 소식 자체가, 뭐 가격을 올린다, 전기값을 올린다라고 하는 소식 자체가 나오면은 좀 큰 폭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 자체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종목 내가 중장기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RSI 32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결과가 뭐 시간적인 부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국전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RSI 32하권에서 매수를 하고, 또 여기서 RSI 32하권에서 매수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평단 자체가 뭐 21,500원 이 수준에 좀 머무르지 않겠나. 그럼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수익권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RSI 32야,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